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증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소화를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상호 관세 리스크가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연방법원의 판결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호 관세가 계속해서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었고요. 또 우리가 대미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속도가 느렸던 점 때문에 15%가 25%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15% 관세로 이제 좀 낮춰졌다. 그리고 이런 수혜가 사실 다른 업종 위주로 다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출주가 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글로벌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그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10%라고 주말에 얘기했다가 네. 하루 지나서 바로 또 15%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라는 수치는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했을 때 수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근데 이 법안에 근거한 이 관세는요, 150일이 최장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게 되면 사실상 관세는 좀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무역 확장법 232나 아니면 슈퍼 301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세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한국의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차후에 관세 리스크는 분명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서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주말 사이에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안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슈퍼 301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 301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무역 관행을 봤을 때 불공정하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관세에 대한 이 상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이 맘먹기에 따라서 100%를 할 수도 있고요, 200%를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징벌적 관세를 때리는 것인데 요거를 피해가는 방향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부과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슈퍼 301을 하게 되려면 USTR에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6개월간의 시간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301을 맞지 않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우리의 수출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 관세 부과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냥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주요 뇌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네. 품목별로 관세를 이제 부과받았던 건데요.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에 부과됐었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관련된 자동차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게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이 상호 관세하고 다르게 무역 확장법 15%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미 FTA 이거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15%가 되고요.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FTA를 맺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국 관세에다가 이제 15%가 더해져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세율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상한이 없고 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의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요, 여기에서 생산된 원유가 뭐 사실 제재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이 유가 이동의 목구멍을 딱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봉쇄할 경우 글로벌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베네수엘라하고 차이점을 두는 것은 베네수엘라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거의 유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유가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란은 이거를 이제 유가 유통과 관련해서 큰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란 주변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이 국지전이 발발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이에 따라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6개월 내 최고치 배럴당 한 66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관련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일단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정유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번 유가 상승은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닥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 원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서 네.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공급 불확실성과 전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평가 이익으로 받았던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 연결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이라면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업체에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공급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라서 단기적 이슈로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는데 또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실적이야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대감은 또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실적이 얼만큼 나오는가, 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젠슨 왕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회계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 EPS는 1.53달러 정도입니다. 분명히 전기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다만 젠슨 왕이 우리가 연휴로 쉬는 과정 중에 AI 파괴론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을 통해서 해소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AI의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인프라 확장을 통한 생산성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AI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건 또 전방위적으로 최근에 블루아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이게 AI 쪽에 의한 이제 악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젠슨 왕의 발언,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들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많은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가 52주 최고가 경신했다가 음봉으로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관련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네,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씩 둔화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법 개정으로 기대를 했었던 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월 이제 주총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금융주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 단계인 소회의는 일정 부분 지금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형태까지 좀 이동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쨌든 갖고 있는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을 1년 6개월 내에 소각을 할 것이고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사실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정말로 연휴 끝나고 나서 폭등을 했었던 증권주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보험주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됩니다. 금리 동결이 물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사항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1월 금통위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금통위는 지금 이창용 한은총재가 4월이면 임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에서 뚜렷한 정책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1월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환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 정부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일정 부분 통화 당국이 발을 맞춰가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현재 코스닥은 하락 반전을 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좋습니다. 장중한 때 5,931선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코스피의 목표치를 7,250으로 올려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네, 1월 7일 날 저희가 코스피 상단을 5,650으로 바꿔놨었는데 이 반도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대폭 상향 조정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치게 되면 아마도 올해 거의 뭐 30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에도 각 회사가 30조 원 이상씩 이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향후에 한국의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배당 성향도 높아진다. 요거를 다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적정 PER 12배에다가 이익의 증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7,250포인트 정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7,000P 돌파가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요? 네, 계속해서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자분들의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반도체 외에 다른 것들 뭐가 필요하냐?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시장 금리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잘 버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뭐 조선이나 그리고 음식료 또 최근에 증권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